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선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신업입니다. 오늘 등록했어요? 대표 도전. 등록했습니다. 그거 저 4천만 원도 내던데. 4천만 원 그냥 피 같은 돈인데요. 저는 그러게. 뭐 부자도 아니고. 네. 어쨌든 4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치 개혁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 성공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구하기 위해서 4천만 원 그냥 얼른 예. 오케이. 국힘에 갖다가 일단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4명 컷오프가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컷오프 되기 전에도 토론회가 있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네. 예, 2일, 3일 이틀 등록하고요. 네. 내일까지 말입니다. 네. 그리고 8일, 9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1일 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3일 날 등록 끝나고 8일, 9일 날 여론조사하니까 5일밖에 없는 건데 네. 이 동안에 합동연설이나 토론회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상대로 책임당원 상대로 6,000명을 상대로 해서 이제 저번에 우리 왜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경선할 때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렇게 모바일 투표했죠? 예. 그런 방식으로 투표한답니다. 그런 방식으로. 네. 그 이제 4명 컷오프에 강신업 지금 강태풍 돌풍이 불고 있어서 4명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근데 천하람 네. 이게 천하람이가 이준석, 유승민 등에 없고 또 느닷없이 출마했대네. 예, 지금 박사님 느닷없이라는 말이 참 느닷없이. 예, 아주 딱 적합한데요. 네. 우리가 왜 그 전쟁을 하다못해 선전포고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쟁도요. 그 하나의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하고 전쟁하는 거고 이 기습 공격하면 그거 반칙으로 보거든요. 예. 하와이 진주만 폭격처럼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참 정치를 갖다가 역시 이준석한테 배웠는지 그렇게 꼼수를 부린 겁니다. 원래는 나갈 사람은 미리 나간다 안 나간다를 말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야만 거기 몇 사람이 나올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누가 나올지를 가늠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컷오프를 몇 명으로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안 나온다 것처럼 딱 하다가는 컷오프 룰이 딱 정해지자마자 그리고 유승민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걸 틈타가지고 바로 첫날 그러니까. 그건 지들끼리 짰겠지 같은. 짜고 하는 겁니다. 같은 라인이니까. 정말 그 꼼수 정치에 신물 납니다. 예. 네, 하여튼 천하람이가 이준석의 아바타로. 그러니까 이준석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윤계, 우리 진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윤계, 우리 진영에서 독자 후보를 내겠다. 그럼 독자 후보야 무슨 아니 독자 후보라는 말 자체를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우리 그 반윤계에서 진해 그렇게 이준석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독자 후보를 낸답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하면서 천하람이를 내보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내일 등록을 한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내 판단으로 이런 거 같아요. 네. 유승민이가 딱 보니까 자기가 나가도 안 될 거 같거든.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다가 4강에서도 밀릴 거라서 개망신 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가고 대리인 천하람을 냈어요. 천하람은 4강에서 밀려도 그만 안 밀려도 그만 그렇죠. 오히려 요번에 나간다 어쩐다 하면은 오히려 천하람의 말하자면 인지도는 좀 높아질 거니까. 그렇죠. 천하람 내세워서 나중에 안철수하고 단일화 이러면서 그러니까 4강에 떨어지든 4강에 올라가든 안철수와 연대하면서 공천 지분을 어떻게 안철수 당대표 만드는데 협력하고 그건 이준석과
누구야 유승민이가 뒤에 천하람을 내세워서 연대해서 나중에 공천 지분을 어떻게 챙길라는 요런 꼼수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저도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저 정치 뭐 행태를 봅니다만은 예. 이준석 같은 정치 행태는 그야말로 이 뭐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에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지금 또 같이 지금 이렇게 꼼수를 부려가지고 천하람이를 내세우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저는 천하람이 지금 이준석의 이제 이 아바타인데 사실은 이준석이가 또 뭐 책을 내고 지방을 돌아다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슬금슬금 연탄가스처럼 또 이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거예요. 예. 제가 간신히 잠재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중앙지검에 가 있는데 이 무고 사건이 예. 중앙지검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르지도 않고 수사도 안 하고 그러게. 휴대폰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준석이가 또 오판을 한 것이 아닌가. 이준석 오판을 잘해요. 그때도 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렇지. 뭐 한국을 떠나겠다 이런 놈인데 이번에도 또 오판을 하고서 말하자면 나는 이제 처벌받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서 나는 또 다시 정치를 재개해야 되겠다. 예. 라고 하면서 지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일대는 자기의 아바타인 지금 천하람을 내보내는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천하람을 위한 이제 선거운동을 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이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4강에 올라갈 걸 자신하면서 그러면 한 달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예. 이 어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40일 정도 그냥 분탕질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까대고 예. 그야말로 또 국민의 그 국힘의 내부 총질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 지금 선거를 갖다가 경선을 후식으로 삼아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 또 까대기 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가 뭐 중대 결심이 있다며 중대. 예, 제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제가 이준석이를 그렇게 지금 또 유승민을 잠재웠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유승민이 못 나온 것도 우리 뭐 국민 이분기 TV의 구독자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제가 유승민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런데 유승민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그 사건으로 자기가 경찰에 가서 3시간 조사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주 그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래도 뭐 대선 후보다 어쩌고 하면서 사선의원이다 하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한테 고발당해가지고서 경찰 딱딱한 의자한테 가가지고 정말 그 하급 경찰한테 조사를 받은 거예요. 3시간 동안. 예. 당신 왜 죽은 천암댁으로 주소를 옮겨놨습니까? 당신 우정적이 말입니까? 그렇지. 여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승민이가 어차피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주저앉은 거란 말이에요. 예. 결국 그래서 제가 이준석과 유승민을 다 잡은 겁니다. 그렇지. 자, 이렇게 잡았는데 천하람이 기어 나오는 거야. 천하람이 기어. 천하람이를 겨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천하람이를 반드시 이걸 잡아야 돼요. 예. 천하람이를 잡는다는 게 뭐냐? 천하람이를 이걸 잡지 않으면 안철수하고 분명히 여기는 이제 연계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안철수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준석 그 징계 그 즈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예. 그 이준석 징계한 걸 반대했어요. 그렇지. 이준석을 그렇지.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랬지. 예, 방송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이준석과 안철수가 손잡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 나왔었습니다. 그런 예, 말이. 예. 잡았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천하람까지 나온 마당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도 뭐 경선의 어떤 흥행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경선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참고 있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와 같이 되면은 그야말로 친윤계를 공격하려고 하는, 친윤계라기보다도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나설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윤석열 지킴이고 또 김건희 여사 지킴이 아닙니까? 그렇지, 원래 그렇게 그렇지. 누구나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점이 있지만 정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국가관이라든지 어떤 정치관 같은 건 저는 빵점이라고 봅니다. 예. 종전선 같은 거 찬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정치 행태를 보면은 그야말로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등등의 이유로 그리고 천하람이 나와가지고 안철수와 손을 잡고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방해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중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중대 결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예.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예. 전격적으로 내일 예. 예. 고발합니다. 예? 고발을 해요? 안철수를 고발하겠습니다. 뭘로 고발해요?
네, 안철수를 내일 제가 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뭐 위반이요? 중대재해법 위반. 중대재해법 위반?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작년 2월 15일인데요. 예. 이때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했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생각나십니까? 네. 국민의당 유세버스라고 오셨어요. 거기서 뭐 사람 죽었던가 그런 예, 거 거기서 같은데? 운전기사 A씨 이 사람이 가스로 예, 가스로 죽었습니다. 예, 예, 맞아. 그리고 한 사람은 또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결국은 이제 선거 운동하러 다니면서 네. 대선 운동하러 다닌 거죠. 아. 그러면서 이 버스를 빌렸는데 거기다 이제 안철수 왜 사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그 버스 예. 그 안철수 이름도 붙이고 국민의당도 붙이고 유세 버스지니까 유세 버스. 유세 버스 예. 여기를 갖다가 그냥 저기 열어놓지도 않고 그야말로 이 일산화탄소 이거 네. 그대로 그냥 세 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망했는데 네. 이것이 사실 중대재해법 위반이거든요. 아, 그게 중대재해법 위반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것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고 네. 그래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또 이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하여튼 이런 요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중대산업재해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돼가지고 이것이 처벌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안철수가 정치인이라 그랬는지 아니면 돈을 주고 합의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고발하겠다고 확실하게 지금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 뭐예요? 이번에 또 무슨 뭐 구멍난 양말을 들어 보이면서 맞아. 참 그거는 저는 양말을 갖다가 왜 또 그때 때마침 맞춰가지고 또 선물을 합니까? 예, 예. 저는 쇼라고 봅니다. 예. 근데 안철수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갈수록 쇼만 배우고 포퓰리즘만 배워가지고 이와 같이 정치를 갖다 희화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12년 전에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그야말로 안철수가 뭐 대통령 나오고 안철수가 무슨 국회에 나오면 그야말로 안내비라고 하는 그 주가가 막 요동칩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 6만 원짜리 같은 게 막 12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실제로. 그럼 맞아. 그러면 이런 의심이 가능한 거예요. 안철수가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는 안철수의 어떤 측근이 그랬는지 뭐 또 안철수가 또 뭐 차명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건 뭐 그런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안철수는 난 대통령 나가고 그러면 맨날 그러면 한 5만 원, 6만 원을 사놨다가 안철수 대통령 나가면 또 15만 원에 나가면 또 그럼 세배 튕기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랩을 가지고 돈 장사. 돈 장사, 주식 장사하는 거 아니냐. 안철수가 정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돈벌이를 하는 거냐. 아니 저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합니다. 이거 한두 번이야죠. 한 번 그랬으면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철수가 이 저기 김기현보다 앞섰다고 그러니까 이 안랩이 상한가를 쳤어요. 맞아요. 상한가 30%. 아니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에 주식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등락을 하면 여기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걸 갖고 떼돈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말이죠. 안랩이라는 것을 안자를 빼고 아예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백지 신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정치 행보와 이 주식이 연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예. 제 말이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방치하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안철수가 대선도 몇 번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렇게 오래 정치를 했는데 어떻게 안철수의 재산은 안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 이 대선 나오고 저기 정치 오래 하면은 폐가망신해. 돈 다 거지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도 돈 다 탕진한 사람 많아. 국회의원 한두 번 떨어지면 아주 그냥 재산 다 날라가. 그렇죠. 예. 그런데 안철수만은 그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이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하여튼 그렇게 계속해서 그 돈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이건 금권 정치라고 봅니다. 금권 정치. 왜 우리가 금권 정치 같은 거 배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안철수가 무슨 뭐 깨끗하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안철수한테 기대를 걸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의 국가관이라든지 정치관 같은 것도 너무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제까지 걸어온 행태를 보면 우리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 같지도 않고 예. 무슨 공동정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친 이준석이나 감싸고 있고 저번에도 어떤 행보를 갖다 같이 하지 않는 그런 행보를 여러 번 보였거든요. 행태를.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와 같이 안내비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름도 안 받고 백지 신탁도 안 하고 계속해서 주식 장사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이 중대재해법 같은 것도 사실은 안철수가 이거 저는 이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다거나 뭐 이거 책임을 지고 내가 정계에서 물러나갔다거나 이런 것도 안 했고 그럼 안철수는 사람들한테 무슨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냐 저는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으로 제가 고발을 해서 물론 수사를 해서 죄가 없으면 물론 처벌 안 받는 겁니다. 하지만 고발할 권리도 저한테 있는 거니까 그렇지. 저는 안철수를 전격적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신업 우리 변호사가 그동안에 그 이준석이 그 무고죄로 고발해서 이준석 결국 이 낙마시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다음에 유승민도 그 고발했고 네. 그 의미 있는 행보네. 이번엔 또 안철수를 고발하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안철수를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안철수를 좋아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치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처음에 뭐 새정치하고 나왔습니다만은 새정치한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정치가 지금 안철수가 만약에 또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이 제2의 이준석 그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또 실제로 또 이준석과 손잡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솔직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당대표 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한다. 그래서 저는 전격적으로 행보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야, 전격적 행보 내일 또 많이 큰 주목을 받겠네요. 네네. 자, 강신업 변호사의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네. 또 월요일 날 스튜디오에서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이야, 이 또 행동하는 사람이라서요. 이준석이 강신업이 무고죄로 고발 안 했으면은 그 징계도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무고죄가 결정적으로 되니까 성상납 받은 게 이제 인정됐잖아요. 성상납 받은 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다툼이 없는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데 무고죄로 또 고발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상납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을 계속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고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이번에는 안철수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되겠네.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또 요동치겠는데요. 네, 마치겠습니다.